많은 국민들이 정말 열불이 터져서 못 볼 정도로 그 현란한 애드립들, 말꼬리 잡기, 뭐 요원이니 뭐 의원이니 하는 말꼬리 잡기까지 매일매일 보면서 복장이 터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권한대행 정말 황당함의 극치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이 더 황당하게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이미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최고 수뇌부 중에 한 사람, 사실상 넘버 2라고 불릴 수 있는 서울 경찰청장에 임명하기도 하고 4명 중에 3명이 정말 윤 라인으로 줄을 잘 서서 갔다는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박사님, 네. 박현수라는 분이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무려 3계단, 총경 때 시작해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3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현수 씨가 이번 이 내란 와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현수 씨죠. 분이 아니라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권력의 마른 노릇을 하면서 끊임없이 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국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국장은 네. 뭐라는 겁니까? 행안부 행안부 겹쳐. 장관과 경찰을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안파로 얘기가 되는 사람이 김영현, 그다음 이상민, 그리고 지금 이상민은 자기 스스로 국무회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근래 보기 드문 국무회의였다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상민이 발탁을 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네. 윤석열과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상민이 이 상황을 알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경찰국장은 이상민의 지시 또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해가는 일들을 계속했었고 네. 전화통화 내용을 봐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거, 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상황 파악해라는 일들을 다 이 박현수 씨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렇다면 박현수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럼 내란이 진행된다는 걸 본인이 다 인지했었을 것이고 인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국회겠죠. 그렇죠. 국회를 봉쇄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봉쇄해야지만 의결 종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공무원 자가 서장하고 직접 청송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급이 네네.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참고인 왜 참고인 조사밖에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보게 되면 지금 그 경찰의 아이유로서 네. 정말 소속된 친정에 대해서 무한 애정이 있으실 텐데 내부에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경찰의 분위기 그리고 이런 임명에 대해서 과연 일선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전격적인 인사입니다. 예, 2월 5일 날 있었는데 뭐 12월 말부터 최상목이 이제 각 부처에다가 그 인사를 하려면 해라, 할 수 있으면 네. 하라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특히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라인에서조차도 그 직전까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가 딱 이제 되었는데 하고 봤더니 내란의 밤에 정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두하고 그 영등포 서장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마구 전화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란과 그 관련이 있는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고 나서 바로 발령이 됐잖아요. 네. 이제 서울청장인 겁니다. 음. 자신의 목줄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아하. 그러고 이번 인사는 이제 밑으로 쭉쭉쭉 인사가 내려갈 거거든요. 네. 이번 인사는 어느 쪽에서 했을까? 원래 경찰 인사에 이철규가 개입한다는 설이 아주 파다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네. 이철규 라인일까 아니면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벌써 이제 자기가 승진할 사람들은 줄을 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네네. 건재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금 권한대행을 보좌 하는 것도 대통령실이 여전히 역할을 세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부분이. 사실은 직무정지와 함께 그들도 직무정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맞습니다. 거의 네. 그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그 권한대행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본인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본인입니다. 뭐냐면 단계적 어떤 교차적 검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사 검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승진 대상자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재산 관계는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고 뭐 가족 관계는 어떤지 쫙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전격적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그냥 문서로만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굉장히 드는 거죠. 그 의심을 뒷받침해 주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사람이 그 내란에 그렇게 관련됐다는 걸 몰랐다고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정말 문제인 거죠. 저 알았다면 임명한 게 문제인 거고.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제 알았겠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경찰 조직 내부 그리고 절차의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 치안의 핵심인 서울 청장을 맡고 있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그에 대한 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임무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아직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아직 펼쳐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특검을 맡고 있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목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허수아비, 국민의힘 허수아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얘기한 그대로 다 들어주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계속 오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더가 들어오면 그대로 행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인사를 보게 되면 최상목이 몰랐다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주문을 받았을 거다. 그럼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 인용 이후에 선거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와 시위 관리 이런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서울경찰청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요지에다가 꽂아놓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 어떻게 대선을 이길 생각을 하지 이것들이? 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내란을 일으켜서 조기자찬이 벌어진다는 건 저희 내란을 일으킨 내란 주범이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파면됐다는 얘기잖아요. 파면당한 정당에 있는 후보가 나와서 대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경찰 인사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부활 그 팀한테는 미안합니다.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네. 기자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꿈꾸고 있고 이 상황에도 저희 경찰은 다 제가 볼 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충성을 바치는 일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남아있는 영양분까지도 빨아먹으려고 좀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러봤자 한 3개월짜리 네. 서울청장이 되지 않을까? 방금 대선 준비용이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2월 5일 날 전격적으로 인사가 있었는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전체 인사가 끝날 때쯤이 한 3월 중순, 초중순쯤 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대선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아하. 실제로 선거를 하게 되면 근데 윤석열 정권이 특별히 심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 경찰들이 인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선거법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서장과 수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서장과 수사 라인을 자기 쪽 사람들 적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켰죠. 그렇게 코드 하면서 인사.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40명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날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굉장히 한참 하다 있었었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준비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아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경찰을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군, 검찰, 뭐 국정원 다 이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쨌든 내란 선동 세력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광훈 수사라든지 지금 내란 선동 세력이란 사람들이 다 윤석열 풀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뭐 헌재 쓸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윤석열의 친위 세력들을 다 또 갖다 박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위 말해서 유지율이죠. 유지 안 나가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건희 돌려 까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뭔가 했어요. YUJI 예, 유지. 네, 그죠.